저희가 사전 영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다 함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전 영상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3개월간 저희 팀들이 제안한 사업을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고 그동안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한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그동안 감사합니다. 참가하셨던 분들은 감개무량하시고 오늘 보신 분들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민중심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민관 협치 모델 2020 평택 시민협치대 내가 시장이라면 정책 제안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책기획과 시민협치팀의 협치지원관 이명희입니다. 잠깐 행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평택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은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문제를 사용자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본원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개월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던 5팀의 정책 설계 과정과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오늘의 발표 대회를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평택역과 시청사에서 제안 정책에 대한 사전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희망톡톡 평택TV를 통해 라이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시청해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과 함께 지금 발표 대회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리 투표는 19일 날 저희가 마감을 해서 집계를 해 놓았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 투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참가자들께서는 아직 투표하지 못한 지인이나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발표가 끝나고 즉시 합산해서 심사위원들이 주신 점수랑 집계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순위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리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 대회를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심사위원들을 모셨는데요.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강정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유승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협치회 교육실무위원회 최승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경기일보 박명호 부장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참가팀들이 공모 선정 단계에서 이미 심사를 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박하지 않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저희가 사전 투표로 진행했던 온오프라인 점수가 이제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라이팅 기법에 의해서 협치 보좌관님께서, 정책 보좌관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이게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스티커 3개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고, 막 1등을 이렇게 가려라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사전 오프라인 스티커 투표와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 합쳐서 30%, 그다음에 현장 발표를 통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해주신 70%의 점수를 합산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총 시상금 500만 원을 최우수 한 팀에게 150만 원, 우수팀 2팀에게 100만 원, 장려팀 2팀에게 75만 원씩 시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대회 이후에 각 정책 제안들은 현재 21년도 평택시 참여예산 사업제안 공모 중입니다. 여기에 각 제안자들이 참여 예산에 공모하실 것입니다. 그 공모에 따라서 내년도 참여 예산, 사업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탁자 위에 책 보셨죠? 예. 정책 설계 시민 서비스 디자인 과정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 가장 어렵고 값진 과정이 이 기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록 과정과 책을 만들어 주시면서 저희 정책 설계 과정을 진행해 주셨던 어반 피크닉의 방경은 대표님 나오셔서 과정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어반 피크닉의 방경은입니다. 네. 앞서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은 어떤 심사나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수고를 서로 축하하고 이렇게 흥겹게 나누는 축제의 장이 아닐까 싶어서 꽃다발로 부족해서 제가 꽃을 걸치고 왔습니다. 네. 이 평택시민협치대 내가 시장이라면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던지는 데서 지지 않고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는 공무원과 함께 했다는 점이 다를 것이고요. 또 중간에 현장 활동을 통해서 실제 정책의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던 이 사례집에 저희가 꼼꼼히 담았으니까요. 예, 하나하나 펼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가 이 사례집 만들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청년팀에서 이렇게 협치하는 게 어렵고 정책과 수요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려운지 몰랐다. 시장이라는 직업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장 어떻게 잘하셨는지 저희도 뒤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보는 과정 내내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책을 만들고 저희가 기록한 걸 정리하면서 울컥울컥 하셨다는 디자이너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도 그 좋은 피드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은 그간 시장 하시느라고 5팀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힘드셨을 참가팀들 현재 막 긴장이 되실 텐데 진짜 시장님을 모셔서 힘드셨던 5팀의 시장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이제 시장 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느 때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시장분들이 계셔서 제가 동지들을 많이 만난 것 같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죠? 3개월 전에 우리가 뵀던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길게 느껴졌는데 오늘 내가 시장이라면 여기서 느끼는 3개월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그다음에 많은 이 절차 과정 속에서 힘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심사를 맡아주신 네 분도 아마 제가 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심사위원보다도 뜻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개인이 나와서 어떤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그 다양한 수요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분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만나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온 과정들이 크고 또 깊어서 심사하는 분들이 아마 고민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장 되기 전에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이것밖에 못하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나 멍청이 같이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시장되고 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멍청이같이 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하면 다 알 것 같지만 올해 더 모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일과를 제가 쭉 보면요. 하루 종일 이 주제가 계속 바뀝니다. 주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청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내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되지만은 미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팽성 관광지 문제, 그다음에 농업 문제, 복지 문제 주제가 거의 시간당으로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것도 어느 문제는 내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 있지만 어느 문제는 평택시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쓰일 때도 많고 어느 때 몸이 필요하니까 앉아 있으면 어느 때 졸음도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깊이를 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직원분들이 이렇게 해오면은 얘기 들어보고 결정할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책하는 결정들이 어떤 깊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수요자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보고 하는 결정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5개입니다. 이 5개 주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가고 거기에 수요자들을 다 인터뷰하고 또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엄청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주제들은 내가 볼 때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나가기 쉬운 그런 주제들입니다. 아이들이 왜 혼자 아침밥을 잘 안 먹을까? 지가 늦게 일하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지가 먹기 싫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떤 요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르신들 아프시면은 그냥 집에서 치료 많이 병원 가면 되고 아니면 그냥 요양원 가시면 되지. 근데 요새 요양원 가시는 거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병원 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을이나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주제 하나가 보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던 그런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대답이 어떤 해법이 나와서 정말 이것을 나중에 정책으로 됐을 때 시가 이런 것까지 했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마 심사위원님들도 여기 5팀이 전부 다 똑같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다시 한번 크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러시죠. 이번에 참가하신 5분의 팀들은 끝까지 시장님의 동지 시장님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책 만들고 기록한 거 이제 소감 받으면서 느꼈는데, 시작할 때와 3개월 지나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일을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할래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참가팀들의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여쭤볼 텐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2 311. 자, 어떤 숫자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622는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331이 저희가 처음 이 자리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시작했던 날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아마 선정되신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추 보니까 이게 3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서비스 디자인 하면서 저희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패트리시아 무어는 3년을 세계를 그 노인의 입장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느낀 것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3개월 동안 겪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날 오늘의 주인공들은 철수, 혼밥이,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철수, 혼밥이, 또 누구죠? 준식이, 맞아요. 또 누구죠? 어느 분이시죠? 김미수 할머님, 또 맞습니다. 예, 오늘 이 5분들은 저희가 3개월 동안 계속 함께 만났던, 철수는 누구죠? 예, 혼밥, 아침밥. 예, 아침밥 못 먹는 고집 많은, 예, 철수고, 저기 눈에 여기 지금 다크서클 있는 준식이에요. 예, 준식이죠. 예. 쟤 왜 다크서클 있다고 그랬어요? 밤새 게임해가지고. 이거 저 친구들이 이제 과정하면서 만든 퍼소나라고 저희가 가상의 수요자 입장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혼밥이네요. 예, 혼밥이. 혼자 밥 먹는, 엄마 아빠가 늦게 오셔가지고 항상 혼자 밥 먹는 아토피가 있는 우리 혼밥이. 그리고 김미수 할머님이시죠? 김미수 할머님 되게 성격이 좋으신데도 이웃집한테 도움을 청하시질 않으신대요. 어르신들의 이 성격이 도움을 청하실 줄 모르는 저희 김미수 할머니 만났고, 저기가 고독순 할머니. 예, 고독순 할머니. 고독순 할머니는 어떠시더랬죠? 고독하세요. 예, 기산 오리에 사시는 할머니. 예. 자, 지금부터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몰랐던 아이들의 혼밥 세계. 예, 나와주세요. 예. 우리들이 몰랐던 아이들의 혼밥 세계는, 아이들의 혼밥 세계는, 어떻게 하면 학교를 마치고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건강한 먹거리로 동네를 챙겨온 세교동 엄마들이 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혼밥이가 함께 즐겁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교동 팀입니다. 저희 팀은 평소에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세교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팀입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유선명 주무관님하고 같이 그 결식아동의 먹거리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혼밥 아이들을 위한 마을식당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얘들아, 함께 밥 먹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급식카드 80%는 편의점에서 사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은 음료를 구입하는데요.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등인데 이것도 차갑게 보관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먹을 때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와 다름없는 식사가 됩니다. 저희가 물었을 때 너희들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삼각김밥이요.
이 말이 저희 팀 모두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을 해줘야겠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의 아이들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 저희 팀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인데요.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실제로 편의점에 가서 만났는데, 이 아이들 역시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컵라면, 샌드위치, 삼각김밥, 음료수 이렇게 사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터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너희들 왜 이거 갖고 여기 와서 먹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친구랑 편하게 편의점에 갔고 그냥 재미있게 먹으려고 놀이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재미있게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저희 어른들이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어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대부분 간편식이기 때문에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는 영양가가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 이용 가정을 만나봤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되니까 식재료를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 경우가 생겼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조리를 해서 드셨는데 이게 2차, 3차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리할 시간,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저소득층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요리할 시간, 그리고 요리할 도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우리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가 좀 밥을 먹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카드 이용 가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세교동에 급식카드 이용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인데, 여기도 역시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엄마가 일을 하시는데 이제 급식카드를 아이가 이제 배고픈 시간이니까 이제 급식카드를 쥐어주게 되면 아이가 편의점에 가서 고를 수 있는 음식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걸 먹이고 싶지 않지만 엄마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결국에 이제 가서 그렇게 먹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다고 저희랑 인터뷰하는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급식카드도 좋고 식재료 지원도 좋지만 아이들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고 혼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량만 채우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아이들한테 밥을 챙겨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밥을 챙겨주는 어른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나 한번 견학을 가봤는데요. 맘마미아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여기 군포시에 공원에서 아이들한테 매주 한 번씩 밥을 주는 푸드트럭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무슨 굶는 아이들 없어요, 우리 동네에. 누가 여기 올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80명 정도가 와서 먹을 정도로 되게 아이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락모락 어린이 식당인데요. 여기는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식당이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1,000원만 내면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 어른들도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이제 자기가 내고 싶은 금액을 내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끼를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봤거든요. 저희 평택두레생협 교육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아이들 먹거리 관련해서 이제 요리 수업을 진행을 한 경험을 살려서 식단에 들어있는 반찬 중에 콩나물 무침을 참여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콩나물 무침을 만들고 이 식단 안에다가 자기들이 만드는 반찬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반찬을 먹으니까 되게 즐거워했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부모님들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밥에서 한밥으로 저희가 차갑고 인스턴트류의 식사가 아니라 따뜻하게 어른이 차려준 함께 먹는 밥으로 혼밥하는 아이들을 위한 마을 식당을 제안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혼자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는 지금 저희 시민들이랑 함께하는 평택시의 먹거리 정책으로 혼밥하는 아이들을 위한 마을 식당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마을식당 팀은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현수막이 그 서비스 디자인하기 전에 제안된 내용인데 그 어반 피크닉에서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들이 이러셨어요. 100이면 100 최초의 정책들이 다 바뀐다. 서비스 디자인하고 수요자 만나고 고민하다 보면 다소 허황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대부분 바뀝니다. 그래서 저 현수막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싸니까. 어차피 바뀔 건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일단 했는데 제가 다시 걸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저희 이번에 정책 설계하면서 최초에 제안하신 거가 거의 안 바뀌셨어요. 저는 이게 뭘까?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서 더 추진 의욕과 필요성을 절감하시지 않았나. 그 가장 첫 번째 팀이 아마도 마을식당 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마을식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거 될까? 근데 인터뷰하고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필요하다고 절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을식당은 하시겠구나. 예산 안 세워드리면 그냥 저기서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안중읍 요양원보다 내 집 팀입니다. 제안하는 정책은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입니다. 이 팀은 어떻게 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도심과의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일수록 어르신 혼자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진행이란 불안합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강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안중 맞춤형 복지팀, 현덕면 맞춤형 복지팀 주무관님들, 그리고 협티 디자이너 허미랑님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를 제안한 팀 신은혜입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신 최영미 팀장님께서는 7년간 방문 요양센터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어르신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왔었고, 저 또한 4년간 보건소 방문 간호사로, 그리고 현재는 방문 요양센터장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소망들을 품고 사는지 익히 들어왔기에 어르신들의 생활에 대해 누구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2019년에 설립된 8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출발하여 산하기관으로 현재 경기 한의원, 장기요양복지센터, 재활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안중읍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를 제안을 받고 안중보건소 방문간호팀과 정보를 나누며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때마침 평택시 주관 내가 시장이라면 이라는 협치 대회를 접하고 안중읍과 현덕면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의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내용은 고독순 할머니의 이야기,
노인들의 실태,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고독순 할머니의 행복한 노후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독순 할머니는 50세의 남편과 사별하고 성장한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있고 시골 외진 동네에서 혼자 살고 계신 80세 어르신입니다. 소심하고 까탈스러우나 인정 많고 자상하신 분인데요. 고혈압, 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시고 우울증과 약간의 치매 증상이 엿보이지만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경로당에도 잘 다니지 않으십니다.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넘어질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멀리 계신 어머니가 늘 걱정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런 고독순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제도화되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공공형 택시 지원도 있죠. 얼마 전 공공형 택시가 32개 마을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저희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서 1000원 택시가 마을에 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버스 운행이 많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1000원 택시의 이용을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원되는 서비스는 많은데 이런 지원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보가 부족하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고독순 할머니처럼 지역사회에서 소통이 잘 안 되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게 서비스 제외된 사례도 있고요. 특히 평택 서부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돌봄 서비스 담당자가 시골의 외진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방문 간호사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방문 간호사들의 인터뷰 결과 한 사람이 하나의 행정 단위를 맡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성면, 현덕면, 청부급, 포승읍 단위로 한 사람의 방문 간호사가 배정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어르신당 방문 횟수가 월 1회 정도 또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경로당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지역 통합 돌봄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를 통해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한의사, 물리치료사, 방문간호 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자원봉사자들과 차량 운행을 위한 운전기사가 팀 구성원이 됩니다. 건강지킴이는 공공서비스가 어려운 외곽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가 월 2회 정도의 이동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 어르신을 위한 케어 플랜을 제공하고 이동 세탁, 이동 목욕, 병원 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 서비스 연계를 우선으로 하고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식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평택시에서 위촉한 명예사회복지사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인력자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에 인식교육을 통해 팀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자, 고독순 할머니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를 통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느 날 고독순 할머니의 집에 건강지킴이 자원봉사자가 방문합니다. 건강지킴이는 고독순 할머니의 사정을 살핀 후 일단 푸드뱅크에 연락해 정기적으로 식재료와 간식 등을 지원받기로 했고, 이동 세탁 서비스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 1, 2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월 2회 이동 진료를 받고 관절 통증도 훨씬 줄어들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집의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진행했고,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땐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가 함께 동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건강지킴이는 이후에도 자주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사람 구경도 힘들었는데 웃음 지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니 반가웠고,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걸릴까봐 염려를 많이 하시지만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업무량이 많고 힘드신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지역사회 일원들이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가 되어 함께 짐을 나눈다면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리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떤 지인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평택시가 노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따뜻한 도시, 나이 들어서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주제여가지고 과정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까 이게 지역에 현재 있는 기관과 기관 간의 거버넌스고 자원의 연계이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팀은 청소년 팀입니다. 마을에서 놀아도 빌 게이츠 되다. 제안하는 정책은 자유와 배움이 있는 청소년 드림 아지트입니다. 너무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네요. 예.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동네에서 배울 수 있을까? 기존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 동네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오신 거죠? 예. 자, 이층고등학교 윤대건, 이상하, 평택고등학교 서준상, 은혜중학교 윤건, 그 다음에 평택시 창의체험센터 장학사 주무관님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협치 디자이너 유정아님께서 기록을 맡아주셨고요. 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준식이가 바라는 아지트는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리지 싱킹의 발표자 윤대건입니다.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시장님과 협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배움이 있는 청소년 드림 아지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트리지 싱킹입니다. 저희 트리지 싱킹은 배움, 봉사활동,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팀입니다. 혹시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 가운데 계신 전 넥슨 이사 최명근 이사님입니다. 최명근 이사님 외에 많은 선생님들께 전문 지식을 쌓고 그 전문 지식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공간인 YK 랩입니다.
일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2019년 평택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학교 밖 배움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이런 문화의 집이 5곳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이런 점이 이상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알고 있는 학생이 60% 정도 되었고 10명 중 6명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냐고 물어본 결과 90%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왜 안 가냐고 물어본 결과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없어서, 몰라서였습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없냐고 물어본 결과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은 7시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은 8시 이후면 문을 닫게 되고 그 청소년들은 7시 이후에 여가 시간이 생겨나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지 못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청소년 드림 아지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로 적정하냐고 물어본 결과 걸어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 공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결과 스트레스 해소, 관심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배우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배움이 있는 청소년 드림 아지트는 시간, 거리, 멘토 이 3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책을 다른 어른들께도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동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동장실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저희 청소년들이 아주 기특하다고도 하셨습니다. 3년 뒤면 교육청이 이전을 하게 되니 시에서 그 교육청을 그 공간을 청소년 드림 아지트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가정님께서는 저희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의 이 접근성 해결 방법, 시간과 거리에 대해 해결하는 방법은 심야 시간을 운영하는 것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하여 그 심야 시간 8시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게 되면 부모님들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멘토 해결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저희와 소통이 잘 되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저희보다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쉽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정책이 무모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IT 산업을 이끄는 여러 기업들을 배출해낸 실리콘밸리처럼 저희 청소년 드림 아지트도 평택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청소년 드림 아지트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트리즈 싱킹 동아리원들은 나아가 평택 청소년들은 이런 공간이 평택시에 생겨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한 톤이 더 올라갔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 청소년팀 제안 받았을 때는 청소년팀이 한 팀이라 공모에 선정이 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이 팀들이 그 게임 개발하는 동아리고 지금 창업해 있더라고요. 되게 멋진 친구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넥슨에서 와서 애들 막 데려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저희는 독학했습니다. 자수성가했다. 근데 저희가 대학 가도 이런 공간이 생기면 와서 멘토가 동네 되겠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내가 동네 멘토가 되고 싶으니 애들이 이렇게 밤새 게임도 하고 준식이처럼 다크서클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러면서 개발도 하고 지금 그 개발 가지고 다른 시에 가서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여기가 뜨거워서 잠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투표 결과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예, 이거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는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선입견 생기실까봐 뭐 직계 내용은 말씀 안 드릴 거고 저희가 이렇게 평택역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표가 이렇게 여기 평택역 저기 시청 이렇게 받았고요. 저걸로는 순위 잘 모르시겠죠? 예, 저기 다 세 가지 순위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발표가 끝나면은 온라인 투표는 마감을 할 건데 지금 온라인 투표 참여자가 아까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1,080명이 투표하셨습니다. 저는 평택시 행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행사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게 언택트 이게 그 시스템의 되게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책을 보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투표 창을 개설했고요. 1,080명에 되는 시민들께서 아까 한 4시 30분 정도까지 저렇게 투표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 되게 경쟁이 막 있고 예민하셔가지고 참가팀들이 이거 막 되게 예민하셨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스티커 투표 결과 다르고 요거 온라인 투표 결과 다 다르고 지금 현장 분위기 다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따가 5팀의 발표가 다 끝나면 그때 집계된 점수를 심사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네 번째. 예. 신평동 아이들의 아침밥 안 먹는 걸까 못 먹는 걸까 제안하는 정책은 사랑의 아침밥을 아이들에게입니다. 이 팀은 어떻게 하면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아동결식 문제가 평택시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신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께서 그 신평동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에서 함께 이 문제를 연구해 주셨습니다. 팀원은 신평동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그 다음에 먹거리 시민연대 최현준 사무장님, 그다음에 한살림의 김준환 조합원님, 그리고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정혜영 팀장님, 이승수 주무관님 함께 도와주셨고요. 협치 디자이너 백승희님께서 기록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아직도 평택에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철수에게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스밥팀의 한상미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해오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만난 아이 중에 철수라는 아이를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철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이고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일찍 출퇴근하셔서 일하느라고 분주하시기 때문에 철수의 아침밥을 챙겨주지 못하십니다. 가끔 할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는 정도이고요. 아침을 거르는 때가 많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집중도 못하고 잠만 자게 되고 센터에 와서도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의외로 철수와 같은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침밥을 철수처럼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못 먹고 가는 철수와 같은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센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낼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희 러브스밥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전달하자는 거죠. 밥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건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그 아이들의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도 보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변의 자원들을 찾아봤습니다. 신평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 단체들,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와 로컬푸드 매장, 또 아침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마을 기업의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대해서 아이들에게 아침 도시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TV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이고 가슴 아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에 러브스밥이 찾아갔더라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침 도시락이 전달됐더라면 최소한의 아이들에게 먹거리는 제공됐을 것이고,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보호자들한테는 사회복지사가 그들과 함께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들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마도 끔찍한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브스밥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아침 도시락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정 환경을 돌보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양육을 힘들어하는 보호자들한테 함께 해주는, 지역사회와 지역 자원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온 마을이 함께 연대하여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리고 가정들의 어려움들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러브스밥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러브스밥에게는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평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성태시 청소년협의회 우리 회장님을 있으시고 고문으로 계신 우리 신평동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저희가 한다고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저희가 이거 아이들 인터뷰하고 이거 얘기하러 지역도시도 한 번 갔는데 저희 갔던 팀들이
저희는 하루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날마다 지내시냐고 역시 지역아동 센터장님 정말 좀 존경스럽다고 저희가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수 주무관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 붙잡아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아이들하고 공놀이를 하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속마음. 제안하는 정책은 독거노인 119 공유 케어팜입니다. 이 팀은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외로움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령화로 침체되어가는 마을 분위기와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도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시던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위원회들이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팀원으로는 오성면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오성면 맞춤형 복지팀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협치 디자이너 조남희 선생님께서 기록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혼자 사셔도 옆에 도움을 못 청하시는 우리 김미소 할머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119 공유 케어팜 팀의 대표인 오성면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장 정영란입니다. 저희 팀은 오성면 복지팀과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했듯이 밥상은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다가갔습니다. 닫혀있던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분들을 밖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알아보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을 앓고 계시는 김미소님은 약을 하루에 한 주먹씩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속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도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방문해서 케어를 체크를 해주셨었는데 요양보호사가 9시부터 12시까지 오고 나서부터는 그분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12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밤에 아프면 긴 밤 혼자 끙끙 앓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아들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도 있고 또 쉽게 금방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외출을 하고 싶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끙끙 혼자만 앓고 계십니다. 가끔 누가 와서 말벗이 되어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어주면 좋으련만 자식한테는 매우 급한 일 아니면 전화 안 합니다. 또 신세지기셔서 이웃이나 누구한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까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하지만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간호사 한 분이 오성면 36개 마을을 감당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평일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이후는 그나마 그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럼 공무원 인원만 늘릴 것이냐.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협력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즐기려면 민이 도와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과 간이 함께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을 잔치를 계획하였어요.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기 좋으면서 내용도 좋은 정책, 그런 정책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을 잔치입니다.
밖에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손수 음식을 해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시게 하고, 관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정보교환 및 건강체크 등등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민간인 협조자는 가까이에서 보살펴 드리고 다시 필요한 부분을 관에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께해서 좋은, 모두가 힘이 덜 드는, 바로 이것이 바람직한 협치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좀. 저희 오성면은요, 65세 인구가 25%를 차지해요. 그 25% 중에 또 25%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에요.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느끼시겠죠? 적은 인원의 공무원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서 불안하지 않고 그들 곁엔 항상 이웃이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정책 제안 1번. 뭐예요? 독거노인 119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복지팀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살피미, 또 새마을 부녀회, 또 재능기부자 등 지역의 주민이 하나가 돼서 봉사자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적합한 분을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이웃 연락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할 이웃이 있다는 것만큼 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또한 농촌의 어르신들은 연로하신데 그동안 해왔던 터라 밭일을 놓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이 힘들고 아프시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리를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가 된 텃밭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또 도시민은 농촌으로 와서 그분들은 젊은 힘과 노동력 그거를 지원해드리고, 또 수확물을 가꿔서 나눠 먹고, 또 함께 요리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께 반찬을 만들어서 또 제공도 하고, 도시와 농촌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소통하며 인간관계 맺기를 통해 진정한 이웃사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도시인들은 신고 가꾸기 나누기를 통해서 자연학습은 물론 작은 근육에서 큰 근육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예를 들어 홈이라든가 뭐 삽질이다 괜히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신체 활동을 근육을 쓰면 신체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식물을 대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수확물을 가지고 나누어 먹기를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것을 또 배웁니다. 세상 어떤 교육보다 인성교육엔 최고라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농촌 어르신들만 소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는 어르신들과 텃밭 가꾸기를 하며 신선한 땀의 소중함과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작물 재배 노하우도 배우고, 또 어머니의 손맛도 느끼고, 또 힐링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두 번째 공유 케어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오성면 복지팀 최미아 팀장님, 김주연 주무관님, 안중보고서 이선아 간호사님, 김성애 위원님, 김명자 위원님, 조남희 협치활동가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외롭고 힘든 어르신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곧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공무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가짐에 따라 셀러리맨으로 남을 것인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되실 것인지, 권위보다는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 시민을 잘 이끌어 주시는 공무원, 우리가 바라는 공무원입니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공무원을 기대합니다. 그런 공무원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면 평택시는 걱정할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응원차 오신 우리 백한기 이장협의 회장님, 박태건 부회장님, 또 우리 김연희 총무계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5팀의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이 독거노인 119 이 팀은 계속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마을잔치도 가슴이 뛰어야 하고 정책도 가슴이 뛰어야 하고 계속 가슴 뛰는 그런 마을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다 실행될 것 같습니까? 네. 열렬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은 이 5팀의 발표를 들으신 심사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리하실 텐데 먼저 정리가 되신 심사위원님 먼저 심사위원님의 소감을 천천히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 심사평 듣는 동안 집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장님 말씀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예, 순서 없이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오늘 5팀 소감 들으시고 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정구 의원입니다. 5팀의 발표를 봤는데 특히 그 지역에서 우리가 틈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다뤘기 때문에 공감이 다 갑니다. 공감이 가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잘 주제별로 지금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많이 가고 또 가슴도 뭉클한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좀 다 해결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팀을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은 좀 못 드리겠고요. 5팀 모두가 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 마냥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사실 소중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그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느끼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사위원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뭐 다 잘하셨고요. 다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라 어느 분한테 도대체 점수를 어떻게 저희 변별력이 거의 없이 점수를 드린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혼밥 세계 부분하고 아이들의 아침밥은 하나는 이제 마을 식당의 문제고 하나는 도시락을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영역은 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시스템이 좀 도입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문제하고 독거노인 119 문제도 약간의 차별성들은 있는데 하나는 협동조합의 의사 의료 체계가 있는 곳이고 하나는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서로 보완해서 그런 게 하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놀아도 빌게 시대다 젊은 우리 청소년이 아주 설명 잘했는데요. 이런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좀
그런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생각들이 좋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보다 시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그 문제가 어떤 발굴된 내용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어떤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뭐 협치, 거버넌스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거를 직접 정책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과연 이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방식의 원동력이 아닌가. 정말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하고 또 특별히 올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정책 제안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또 참여해주신 5개 팀원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뭐 어느 한 팀 한 팀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전체 5개 팀인데요. 보니까 2개 팀이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시대의 그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거, 또 학생들의 뭐 식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그 마을에서의 아지트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요 그 발표 대회가 들으면서 시 행정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행정에서 할 게 무엇인지 이렇게 직접 시민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 동점 주신 건 아니죠? 심사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소감을 듣는 그 귀한 말씀이 더 귀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 심사 준비하는 동안 그 시장님 맨 나중에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들으신 소감 좀 저희들에게 주시면 참가자들이 굉장히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저희 송창석 보좌관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보좌관 송창석입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이 어떤 의제를 찾고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게 단순한 뭐 요구만을 하는 민원 제기형이 아니라 공무원과 또 관계기관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속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조금 이런 요구 제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러한 걸로 지금 내가 시장이라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간 좀 진일보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 공공의제 주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찾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이 매뉴얼처럼 또 준비를 하고 했던 거는 이 이후에도 또 좀 평택에서 시민과 함께 같이 의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그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셨는데 뭐 순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을 좀 보도화 구체화시켜서 아까 협치지원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어떤 참여 예산 형태로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좀 시범적으로 시범 적용을 해보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조금 이렇게 그 각각의 사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융합된 그 모델로 좀 그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 좋은 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그 시민과 함께하는 그 협치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을 듣는 동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 저희가 쭉 일주일 전부터 스티커 현장 투표하고 온라인 투표하고 반응 다 들은 거 아시죠? 제가 다 진짜 결과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정말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꽃도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꽃도 똑같이 준비하고, 심지어 그 마지막 장려상의 상 크기가 제일 큽니다. 크고, 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 돈도 아시다시피 평택사랑 상품권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 없고요. 다 지역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평택사랑 상품권의 장수가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그리고 이거 참여 예산에 올리시면 다 선정이 되셔서 내년에 사업하기로 우리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사업의 규모나 우선순위가 이 순위가 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자꾸 하는지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니까 시상을 하고 시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오늘 발표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계 그 온라인 투표 마감한 총 투표자 수는 1,089명이셨습니다. 이 온라인 투표 마지막에 의견을 적도록 저희가 해드렸는데 1,089명님이 다 의견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좋은데 왜 몰라서 참여를 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내년 더 많은 팀들이 더 많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나오셔서 여기 해주시고요. 시상, 단상을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순서대로 호명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최우수,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입니다. 장려와 최우수, 우수는 하지 말을까요? 장려부터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데요. 자, 장려 두 팀입니다. 자, 장려 두 팀 첫 번째, 자, 내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 팀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저쪽. 이게 점수가 소수점입니다, 지금 현재.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때 다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빔을 꺼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참.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 장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큽니다. 예. 자, 사업명, 우리들이 몰랐던 아이들의 혼밥세계, 혼밥 아이들 위한 마을식당 팀입니다. 장려. 예, 예. 그 다음 우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수 두 팀 중에 한 팀 먼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수팀. 아이들의 아침밥 안 먹는 걸까 못 먹는 걸까 사랑의 아침밥을 아이들에게 팀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 최우수상을 발표해야 되죠.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옆에서. 네. 최우수상 발표하고 나머지 우수상팀 자연스럽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먼저. 최우수상 먼저. 두구두구두구. 2020년 평택시민협치대 내가 시장이라면 최우수상. 약속 지키셔야 돼요. 정책 제안하신 거. 마을에서 놀아도 빌 게이츠 되다. 자유와 배움이 있는 청소년 드림 아지트 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대학 가서 다시 동생들한테 와서 멘토 해주셔야 돼요. 예, 장정한 5팀 중에 청소년 팀이 최우수상을 가져가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체험학습 내고 참여하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우수상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속마음 독거노인 119 공유 케어 팜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나와주세요. 팀 동네에서 오신 분들 다 나와주세요. 네. 야, 꽃다발 갖고 오셨군요. 야, 예, 역시. 예, 분위기는 최우수 필 난다고 하십니다. 예.
오늘 뭐 전부 다 상을 받으셨으니까 모든 팀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먼저 오늘 이렇게 차를 준비하신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장되고 나서 이게 테이블이 예쁜 테이블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차도 굉장히 예쁘고 그다음에 차도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차 준비하신 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정명순 선생님은 저희 협치 현장 활동 지원가 협치 현장 활동가시고요. 지금 지산동에서 이장님 하셨던 활동하셨던 직접 손수 다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서 차려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동 우곡마을에서 사는 남편이 최병황이고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그 35년지기 농사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농사병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상체질이랑 이제 한방이랑 공부하면서 꽃차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드시는 거가 제가 설명서도 거기 써놨었는데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유자 쌍화 병차고요. 이게 한 4년 발효된 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란색 음료는 금어초인데 거기다가 오후에는 스트레스 받고 지금 피곤하실 텐데 민트를 넣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갈색으로 낸 그 음료는 유자 음료인데요. 유자 음료예요. 근데 냉차인데 거기에 또 제가 발효된 차로 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달게 안 했고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제 몸에 치유할 수 있는 차를 만들다 보니까 드시는 분들한테도 거부 반응이 없게끔 제가 발효를 많이 해서 차를 지금 수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모자에 쓰고 있는 잠자리 날고 있는 애가 집으로 만든 집공예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재능 기부를 조금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앉을 때부터 색깔도 예쁘고 또 차를 마셔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차가 금방 동이 났네요. 아까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하신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계층들 또 이렇게 관심에서 좀 이렇게 멀어졌다고 표현할까요?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애정을 보여주셔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중에서 확 뭐 이렇게 눈에 확 띄거나 튀고 이런 게 아니라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시고 또 현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다녀보시고 하시면서 나온 결론들이라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를 맡아주신 우리 강정국 의원님, 그다음에 유승용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최 선생님과 박 기자님 뭐 네 분께 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좀. 자, 저희들이 이 정책은 정책으로 심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사진 찍고 갈 거니까 가지 마세요. 예, 패를 선언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그 시민중심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민간협치 모델 2020 평택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 그 수상하신 분들은 꽃 들고 앞에서 이렇게 팻말 이렇게 들고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